이분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을 잘 세웠던 분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야.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합격 수기를 서칭하다가 봤는데 김문철 세법 장성구 재정학에 대한 추천 후기를 진짜 발견을 했습니다. 리얼인가요? 리얼입니다. 진짜 리얼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59회 세무사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민서울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은행에서 일하며 기업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얕게 배웠고 현재는 디지털 관련 업무에 종사 중입니다. 주말 출근은 월 1, 2회 정도이며 보통 7시 반 정도에 출근하는 편인데요. 약 2년 6개월 정도 수험 생활을 하였고 실수험 생활은 약 2년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비전공자시고 직장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종 합격까지 하셨다. 실제로 이렇게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이 세무사 이제 준비하실 때 좀 많으신 편인가요? 사실은 전공자냐 비전공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전공자를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직장인이었는데 퇴사도 하지 않고 공부를 쭉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세요, 비추천하세요? 이게 참 딱 애매한데 계속 다니면서 하는 거는 비추천. 비추천. 네. 저는 네.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난다고 더 절박해지겠죠. 내가 이놈의 직장을 뭔가 결단을 내리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또 이해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공부 루틴 1차 평일은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면 7시 반 밀린 집안일을 하면 대략 9시 정도가 되었기에 이때부터 약 2시간에서 3시간 투자하여 공부했습니다. 주말은 회사를 출근하는 1, 2를 제외하고는 매일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월 단위로 100에서 120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세법이랑 재정학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과락 좀 면하는 꿀팁? 세법은 일단 부가가치세라든지 국세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암기 과목들을 왔다 갔다 하면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평소에 좀 많이 봐놓으면 회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 재정학 같은 경우는 꽈락이 아니고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오. 방법은 짱박사 강의를 2번 들어라 뭐 이겁니다. 한 번은 제대로 들으시고요. 그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기 전에 제 강의를 틀어서 들으면서 주무시면 이 2번 정도 들으면은 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2차 쭉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에 공부 시간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주중에는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회사에 연차도 많이 내면서 공부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월에는 월간 260시간, 7월에는 월간 300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엄청 하셨네요. 마지막 8월에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하면서 회독수를 높이고 세법 파악을 암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또 2차를 병행해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분은 유예 합격이신데 동차 합격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직장을 계속 다녀도 괜찮은 건가? 동차 합격으로 2차 붙기 위해서는 무조건 꼭 퇴사를 해야 되는지? 동차 합격을 노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본인이 알아요. 이건 안 된다. 처음부터 아예 유예를 생각을 해서 기본기 위주로 그렇게 하셔야 유예 때 그 기본기가 쌓여진 상태에서 상위 레벨의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정리해보면 직장인으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1차에서 2차 바로 동차 합격하는 거 어렵다. 그렇게 유예로 붙는 거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죠. 다음 제가 또 합격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는 2020년도 3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기본반 수업은 거의 듣지 못했고 핵심 요약반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이론 공부만 급하게 했습니다. 이후 철저하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특히 4488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간신히 21년 1차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이 나온 것 같아요. 1차에서 급하게 4488 전략을 많이들 하시는데 2차로 가면 이제 동차 합격이 되게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명가락을 목표로 하는 거는 계산 문제는 많이 준비를 못하고 말 문제 위주로 준비만 하더라도 충분히 40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료조차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차가 될 수가 없어요. 4488 전략으로 하면은. 예전에 지도학생이 어떤 특징이었냐면 세법을 아예 공부를 안 했대요. 재정학과 다른 과목만 했는데 찍었는데 꽈락이 넘은 거야. 1차 붙었어. 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시 1차부터 왜냐면 세법이라는 과목을 아예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2차가 중요한 건데 2차에 합격하기는 요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차 관련해서요. 4488 전략의 장단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장점은 간신히 1차를 넘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기가 부족해지는 공부 전략이기 때문에 2차에서 동차로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 말씀해 주시네요. 강의를 들었던 순서는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순으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순서로 들었던 이유는 회계학 2부의 세무회계 파트는 회계학 1부의 재무회계 파트가 뒷받침되어야 듣기가 편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유예 2순환을 거치면서 실력이 급상승하였고 그래서 22년 59회 시험에서 유예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을 잘 세웠던 분이에요. 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순으로 이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법인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회계학 2부에서는 50점이 법인세인데 법인세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회계학 1부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회계학 2부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세법학 암기할 것들을 공부한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운. 그럼 실제로 교수님도 이 순서를 좀 추천을 하시나요? 그럼요. 이게 FM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분이 스마트한 것도 있는데 김문철 쌤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세법을 담당하고
하고 계시니까 세법 제일 중요한 꿀팁 한 가지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2차 세무회계 수업을 할 때는 나눠드리는 처음에 자료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만 딱 보고도 그 내용들을 딱 연상시킬 수 있게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에 내가 해답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연상시킬 수 있는. 교수님 수업을 딱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아, 네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되게 부끄러워지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 빨리 다음 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목별 공부법입니다. 네, 교수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써주셨는데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기까지 철저하게 암기하듯 준비를 했습니다. 장성구 교수님의 수업 중심으로 준비했으며 21년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80점이 넘는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은 단순히 과락을 넘기는 게 아니라 고득점을 해버리셨는데. 제 강의 특징은 기본 이론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문제를 조금 풀거든요. 네. 사실은 1차 객관식 과목과 2차 주관식 과목의 공부법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 뼈대만 잘 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뭐가 중요한지 그걸 저는 기본 강의 끝날 때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립니다. 그러고 객관식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정학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네, 다음은 세법학개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써주셨는데요. 1차 때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문제와 기타 세법 위주로 공부하는 게 국룰입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계산 문제 몇 개라도 꼭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강의는 동차반 때부터 김문철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추천합니다. 강의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해도 잘 되고요. 교수님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강조하시고 실제로 이해를 하는 게 암기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길긴 합니다. 세법 교수님들 강의가 대부분 긴 편입니다. 이렇게 써주네요. 아무래도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암기보단 이해를 되게 네, 강조하신다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암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계산 틀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산식이 왜 나왔고 이 규정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하는 내용들을 알고서 암기하는 거랑 제대로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암기하는 거랑 저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강의할 때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산식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사례 같은 거를 가지고 연결을 또 시키고 여기에 이 산식에 이 숫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대로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근데 조금 길긴 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써주셨는데요. 1차 때부터 나름의 전략 과목으로 생각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원가관리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1차 때 많은 범위가 나오지 않지만 2차를 대비해서 기본기를 충분히 쌓아놓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장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강의를 해주시면서 판서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에 꼼꼼하고 상세한 수업을 원하시는 분께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장 교수님이 이거 영상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세세한 부분까지 강의를 해주시고 또 판서로 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판서가 예술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또 다음 과목이 있는데요. 세법학 공부 네.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병현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강의를 하십니다. 심플한 수업을 선호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심플 그 자체로. 네. 그러니까 이분은 네. 심플한 심플하게. 수업이라면 심플한 게 수기를 써주시고 그러니까요. 길면은 또 길게 네, 긴 건 길게 네. 써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또 써주셨어요. 제가 이건 읽어볼 건데요. 세무사 시험은 문제당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 범위가 넓고 암기가 많은 시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직장인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은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확실한 계획과 그걸 이루려는 간절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직장인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분명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허수가 되느냐 실수가 되느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직장인 세무사 수험생분들 파이팅하세요 라고 깔끔하게 이제 또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질문인데, 직장인으로 세무사 시험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진짜 좀 응원이 되는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 수험생으로 공부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의지가 있고 내 삶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